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산울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지난 30여 년의 직장 생활을 퇴직 후 현재 해외 은퇴 생활지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을 선택해서 이곳에서 이제 3년여를 살고 있는데요. 그동안 안전하고 건강하게 또 제 나름대로 여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여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동남아나 캄보디아를 은퇴 생활지로 고려한다거나 또는 여행을 오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동남아 은퇴 생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여행하면서 촬영한 영상과 사진들을 보시면서 끝까지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비교적 상세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어 미래의 100세 시대를 앞두고 은퇴 후 생활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또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서는 은퇴 후 제2의 인생 설계를 알차게 함으로써 성공적인 노후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은퇴 후 해외로 이민을 생각하신다거나 저처럼 이민은 아니라도 한국과 해외를 오가면서 생활하시려면 사전에 자기가 염두에 두었던 나라나 도시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신중한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50여 년 동안 한국에서 자라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 평상시 꿈이 내 노후 생활은 좀 내가 생활한 그런 환경과는 다른 낯선 환경에서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또 서로 소통하면서 살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으로 해외 은퇴 생활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인터넷 서핑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또 후보지로 몇 곳을 압축한 뒤에 사전에 제가 많은 나라들을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등등 여러 나라를 여행을 하면서 어떤 나라, 어떤 도시가 나의 은퇴 생활지로 적합한 도시인지를 사전에 충분히 여행을 하면서 검토를 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캄보디아 프놈펜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외 은퇴 생활지로 정하는 데 있어 나만의 그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첫째는 한국을 완전히 떠나는 이민이 아니므로 자주 왕래를 할 수 있는 비교적 가까운 나라일 것. 둘째는 한국처럼 이웃나라를 육로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마음껏 주변국을 육로로 여행이 가능한 나라일 것. 셋째는 최소한의 치안이 안정되고 의료, 복지, 사회 인프라가 잘 갖춰진 나라. 넷째는 노후에 내 자그마한 손길을 필요로 내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좀 가난한 국가를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제가 뭐 현재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비교적 생활 물가가 저렴한 그런 나라와 도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나서 제 나이가 그 당시 50대 중후반이었는데요. 좀 더 일할 수 있는 나이였음에도 과감히 욕심을 버리고 사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행히 아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자녀도 안정된 그런 직장을 가지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선뜻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기준에 가장 합당한 나라로 태국의 그 치앙마이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또는 라오스의 그 비엔티안에 살면서
메콩강변 또는 방비엥, 루앙프라방, 또 베트남의 하롱베이 등을 여행을 하면서 그런 태고의 그 고즈넉한 원시 자연을 즐기며 좀 한가롭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힐링과 여행을 하고, 또 지난 30여 년간 너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국에서 바삐 살아온 그 내 인생을 좀 뒤돌아보고, 나의 인생 후반기는 내가 그토록 꿈꾸었던 자유로운 영혼으로 누구의 제약이나 어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오직 나만이 하고 싶은 취미와 또 나이 들어서 더불어 봉사활동도 할 수 있다면 내 인생 후반기를 아주 보람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곳은 저희 집에서 바라본 프놈펜 시내의 모습인데요. 프놈펜은 캄보디아 수도로서 캄보디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인구 200만 정도가 살고 있는 도시로서 주거 형태는 대부분 플랫하우스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요. 플랫하우스는 한국의 그 연립주택 형식으로서 아파트처럼 이렇게 평면 설계가 된 것이 아니고 세로로 길쭉하게 복층 형태로 통상 3, 4층의 높이로 여러 세대가 지어져 있는데, 저는 지금 플랫하우스에서 살고 있으면서 프놈펜 게스트하우스와 골프 투어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내부 구조를 좀 살펴보시면 1층은 넓은 공간으로서 거실로 쓰거나 또는 가게를 영업하는 장소로 쓰이기도 하고요. 차나 오토바이를 보관하는 장소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뒤편에는 부엌이 있고 그리고 내부 중간쯤에 계단을 통해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구조이며, 방은 적게는 3개에서 7개까지 갖춰진 집도 있습니다. 아파트와 플랫하우스는 각기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플랫하우스는 각 층마다 방들이 2개 정도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대가족이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고 살기에 아주 적당한 그런 장점이 있고요. 대신에 아파트처럼 똑같은 층에 이런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 계단과 방, 부엌에서 일하는 저희 여직원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참고로 저는 여기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직원을 두고 있습니다만, 캄보디아의 임금 수준은 평균 200에서 500불 정도로, 단순 노동자의 경우는 200불에서 250불 내외, 그리고 대졸자의 그 초임은 300에서 500불 정도로 아직은 한국에 비하면 많이 낮은 수준입니다. 저희 여직원 같은 경우는 적게는 200불에서 300불 정도를 주고 있는데요. 캄보디아의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비교적 순수하고 좀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캄보디아의 주 교통수단인 뚝뚝을 보고 계시는데요. 저 3발 달린 그 뚝뚝은 패셉이라는 뚝뚝이고, 뒤에 보시는 것은 구형 뚝뚝입니다. 제가 처음에 치앙마이로 은퇴생활지를 염두에 두었었는데, 현재는 예상치 않게 프놈펜에 정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퇴직 후에 사전 답사 형식으로 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와 도시들을 적게는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두루 여행을 하면서 각기 장단점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캄보디아는 제 기준으로 봐서 서너 가지의 그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비자를 받으면 얼마든지 3개월, 6개월,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비자 만기가 되어도 비자비만 추가로 지불을 하면 재연장이 가능해서 원하는 기간만큼 거주가 아주 유리했고요. 둘째는 화폐를 달러화로 사용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은행이나 시중에 있는 그 ATM 현금 인출기에서 달러 인출이 아주 편리했고요. 셋째는 동남아 지도를 보시면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태국, 베트남, 라오스 등 지리적으로 딱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변국 이웃 나라를 육로를 통해서 버스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베트남 호치민까지는 프놈펜에서 6시간 정도, 그리고 태국 방콕은 10시간 정도 대충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 비교적 캄보디아는 동남아 국가 중에서 제가 여행을 하면서 경험을 해본 바로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장 그래도 가능한 그런 나라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 와서 약 1년 반 동안은 그야말로 한국의 예전 생활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로 뉴스나 인터넷으로 한국 소식도 일부러 접하지 않았고요. 오직 여행만 했습니다. 프놈펜의 그 아파트에 살면서 이웃 나라와 프놈펜의 그 유명한 관광지, 그리고 시골 전원과 해변 도시인 시아누쿠빌, 꺼공, 깜뽀 등 그냥 어디든지 제 마음 가는 대로 발길이 향하는 대로 김삿갓처럼 딱히 어떤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서라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이동 수단은 버스를 이용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이곳에서 현지인들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필수로 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온 지 일주일 만에 오토바이를 한 대 구입을 했어요. 자전거 말고는 제가 전혀 오토바이를 탈 줄을 몰랐는데 한 2, 3일 배우니까 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토바이에 배낭과 텐트 이런 것들을 싣고 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또 해가 지면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가 보이면 그곳을 이용하기도 했지만 제 오토바이에 텐트와 이런 여행 그 배낭이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좀 안전한 장소를 찾아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한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시골의 그 아무 마을이나 그냥 찾아가서 그들과 농촌 일도 거들고, 또 가난한 집에는 쌀도 사주면서, 또 다친 아이들에게는 약도 좀 발라주고, 시골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선생님들 음료도 대접해주고요. 학생들 학용품도 사주면서 같이 좀 놀아주고, 이런 것들이 나의 그 작은 도움이지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좀 기뻐할 수 있다는 일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길 가다가 또 멋진 그런 메콩강, 또 이곳 캄보디아의 하늘과 구름은 아주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시상이 떠오르면 시도 쓰고 음악도 듣고, 또 좋은 그런 어떤 그 모습이 떠오르면 사진도 찍고, 그야말로 제 마음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자유로운 영혼으로 1년 반 동안 오직 여행만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프놈펜에서 게스트하우스와 골프 투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하게 된 동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처음에 제 작은 연금이지만 연금 범위 내에서 아껴 쓰면 부족하지만 생활하는데 큰 불편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리라고는 전혀 예상치를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곳에 있으니까 한국에서 겨울이면 골프 라운딩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골프를 하기 위해서 푸놈펜에 또 놀러 왔습니다. 제가 사는 장소가 좀
아파트가 협소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렇게 놀러 오면 방이 비좁아서 호텔을 좀 구해줘야 했었는데, 그래서 기왕이면 내가 좀 넓은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면 친구들이 오거나 가족들이 와도 생활하기에 불편이 없겠구나 해서 좀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뭐 제가 꼭 그 어떤 돈을 번다는 목적보다는 나의 가족들도 이용하고 또 한국 여행객들에게 좀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갖춰 놓으면 때로는 그 오는 손님들과 나도 여기서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대화도 하고 이렇게 좀 좋은 장점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게스트하우스와 골프 투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런데 자랑할 일은 못 되지만요. 의외로 제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었고요. 또 제가 아무리 여행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매일 여행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퇴직 후에 자기 인생 후반기에 있어서 여행도 하고 덤으로 봉사활동도 하고 또 자기가 틈틈이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내가 이것을 시작하기 참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동남아의 기후나 또 치안 문제 또 제가 그동안 다니면서 소중하게 그 추억을 간직했던 여행지 소개 등 낯선 동남아 이국 땅에서 그동안 제가 체험했던 그 적응기를 다양하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동남아의 기후나 치안 문제 또는 여행지 소개 등 제가 낯선 동남아 땅에서 그동안 체험했던 그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